네, 세계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MBN의 김양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뭐 K-팝, K-무비, 뭐 K-드라마, K-콘텐츠 뭐 할 것 없이 K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산업계에서도 세계를 주름잡는 이런 아이템이 있죠. 네. 바로 반도체하고 배터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K-배터리가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해요. 앞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1등을 뺏길 것 같다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배터리 또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계속 성장은 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세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두 자릿수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좀 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나오고 지금, 있죠. 네, 우리나라 나오는데, 대표 배터리 3사가 있잖아요. 네, 지금 좀 잘못됐는데 저는 1월부터 8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인데 지금 저기 2위로 나와 있죠. 에너지 솔루션이. CATL 1위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 그다음에 BYD가 3위, 일본의 파나소닉이 4위, 5위는 SK온 우리나라 기업이죠. 네, 그리고 삼성이 6위로 있고. 그래서 6위를 차지했는데 보시면 이제 점유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14.3%였는데 물론 CATL도 39%에 32% 줄었지만 중국은 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업체들이 나오면서 전체 시장을 더 확대하고 있고요. 다른 표가 있는데 다른 표가 안 나오네요. 다음 표를 좀 넘어가 주시죠. 네,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네요. 8월 이제 배터리 사용량인데 8월만 지키는 겁니다. 아까가 연간 누적이었고 이번이 8월인데 지금 2위가 BYD로 올라와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성장률을 보면은 CAT는 128%, 그다음에 BYD는 158%.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16.1%. 그다음에 SK온이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크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파나소닉도 지금 물론 찌그러지고 있긴 한데 SK온과 삼성 SDI가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 워낙에 중국 업체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면서 지금 밀리고 있고 BYD 같은 경우는 배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차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의 판매량을 앞서가지고 좀 눈길을 끌고 있고요. 지금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1월부터 8월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2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이어지면 우리나라가 아마 2위 자리도 뺏기지 않을까 그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로 보니까 조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역대 최고 실적에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배터리가 중국 시장에 이렇게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전기차 육성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또 내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인구가 많고 또 거기는 자동차를 이제 막 소비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때마침 이제 전기차가 같이 편승이 되면서 더 수요가 많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진짜 엄청난 보조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지원하고 있지만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전기차 보조금을 2010년부터 전기차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물론 오랜만에 폐지가 되긴 하지만 지방 정부의 자체 보조금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지원금을 자국 메이커 중심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330억 위안, 우리 돈으로 6조 4천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BYD 아까 보셨죠? 그다음에 베이징 자동차, 둥펑, 그다음에 시루이, 지리, 창정, 상하이 자동차 이런 여러 개 메이커들에게 10억 위안 이상씩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지원을 경쟁력으로 중국 업체들은 보다 싼 값에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제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내수 시장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해는 325만 대를 판매했는데 2020년보다 무려 150% 늘었습니다. 2배 반이 늘어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전기차 보급률도 5.9%에서 18%로 그냥 수직 상승했습니다. 유럽이 16% 늘었고 미국이 친환경 정책을 폈는데도 6% 늘어난 거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그렇죠. 엄청난 어마어마하죠. 증가 추세입니다. 네. 중국은 특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LFP 배터리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원래 3원계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를 주로 생산했거든요. 이게 훨씬 더 기술력은 좋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나라랑 경쟁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에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LFP 배터리만 적용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키면서 네. 우리나라는 거의 보조금 지급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저렴하고 또 화재 위험이 적은 게 장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무겁고 전기 출력이 떨어져서 한 번 충전하면 오래 가지는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또 자동차를 타다 보면 장거리 운전보다는 단거리 운전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LFP 배터리가 나름대로 기술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특히 싼 가격이 전 세계 시장 다른 메이커들에게도 네. 먹히는 그런 좋은 요인이 됐습니다. 사실 뭐 중국하면 네. 가격 경쟁력을 뭐 떼놓을 수가 없죠. 예, 그 부분에서는 월등합니다. 예, 그리고 LFP 배터리가 화재가 적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가끔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안전성에 이건 역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아직 인기가 지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국하면 사실 내수 시장 안에서만 소화가 돼도 뭐 그렇습니다. 엄청난데 예. 정부 차원에서 수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참 사실 중국 내수 시장을 빼면은 그래도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그럼요. 차지하고 예. 있습니다. 예. 기술력도 뭐.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일본 정부까지 네. 정부 차원에서 또 배터리 산업 지원에 나선다고 해요. 네. 일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표를 보셨다시피 파나소닉은 뭐 되게 7% 정도 성장하는데 그쳤지 않습니까? 네네.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10% 이상 성장씩 했는데 그리고 뭐 중국은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요. 네. 그래도 이러다 이렇게 밀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국 정부도 자국 배터리 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일본에서 나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일본 정부요. 예, 네. 중국을 계속 얘기해서 혼다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고 또 상용차를 주로 생산하는 이스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1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본 산업계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보통 일본 업체들은 자국 제품 많이 활용하는 게 거의 뭐 불문율이다시피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계속 이렇게 물론 이제 혼다는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각 동맹을 해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예상은 됐지만 그래도 실제 다가오니까 이러다간 이제 중국하고 한국에 완전히 밀리겠다라는 네. 위기 의식이 일본 정부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지금 배터리 생산 기반 강화에 지금 9천억 원을 지원할 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광물 자원 확보, 그다음에 구매 보조 등에 이제 이 지원금을 쓸 예정인데 2015년만 해도 일본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1위였습니다. 1위였죠. 세계 1위였죠. 네, 맞습니다. 뭐 배터리 시장을 다 주도한다라고 할 정도였고. 워낙 전자제품이 셌기 때문에 네. 배터리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불과 5년 만에 지금 3위로 축 네, 쳐져버렸거든요. 3위 20% 네, 정도라고 맞습니다. 하죠. 지금은 현재. 지금 업체도 지금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는 파나소닉 한 군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토요타라든가 닛산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 점유율도 미미한 상황이고 그래서 위기 의식이 발동이 네. 돼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투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부까지 나서서 네. 어마어마한 보조 지원금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K배터리 3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정부도 배터리를 반도체에서 제2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50%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R&D 지원안이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1,100명의 배터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 지원책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인력 수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네. 이 배터리 관련 인력이 서로 부족해가지고 좀 난리고요. 네. 외국에 가서 계속 리크루팅을 하고 있고 이런 네. 기술 쪽은 사실 인재가 네. 가장 중요하고요. 인재 양성에도 네. 좀 기업에서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반도체도 인력이 부족하지만 뭐 배터리도 지금 계속 인력이 부족해서 네. 지금보다 더 뭐 한 3~4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그 연구 보고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R&D 투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네. 한 10년 정도 꾸준히 해야지 이게 성과가 나오는데 과연 이제 정권이 바뀔 경우에 만약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을 것도 의문이고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리 잡기까지 그 LG 그룹이 거의 사활을 걸고 네.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해서 이제 결실을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이제 인내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보조금 지급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는 자기네 나라에서 주력 생산하는 LFP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줬는데 우리나라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외국 그 전기차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친환경 정책도 좋지만 네. 우리나라 기업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펴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보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좀 선별적으로 네. 골라서 적절한 곳에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물론 뭐 네. 세계 무역기구라든가 자유무역 정신에 맞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고지식하게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특히나 것 뭐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술 개발 쪽은 뭐 정치나 정권의 영향을 좀 받지 않고 네. 지속적으로 꾸준한 지원과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미국의 이런 경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네.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미국 정부가 우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또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대규모 투자를 그 미국에 하고 있고 뭐 GM하고도 합작 공장을 만들고 있고 포드하고도 만들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공장을 만들고 있긴 한데 그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지금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IRA라는 그 인플레이션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당장은 우리가 미리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 미국의 IRA 법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국도 와서 들어와서 생산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벌 뿐 그 큰 흐름에 있어서 뭐 주도권을 확 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는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기술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의 기술력은 세계 네. 경쟁에서 뭐 어느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 내수 시장을 빼면 우리나라가 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은. 예.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력은 가장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 격차는 뭐 한 1~2년 정도 앞선다고 보고 있고요. 그 특히 그 3원계 리튬 이온계 배터리가 우리 그 배터리 3사의 주력 제품인데요. 그 물론 전고체 배터리라고 네. 그 우리나라 리튬 이온 배터리는 좀 화재가 좀 발생해서 이제 뭐 그 리콜도 많이 하고 네, 잊을만 예, 하면 한 번씩 예, 조금 발생을 하죠. 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화재 위험이 좀 이제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 3사가 가장 막 역점 두고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분야인데요. 네. 그 삼성 SDI가 그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그 연구 개발이 지금 가장 앞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도 그 전고체 배터리를 굉장히 그 역점을 두고 개발하고 네. 있는데 사실 뭐 네. 전고체 배터리는 일본이 지금은 가장 세계에서 앞서고 있는 네. 수준이라고 하던데. 근데 뭐 우리나라 뭐 비슷하거나 우리나라가 살짝 앞설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계속 생산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으면서 그 기술들이 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앞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 전고체 배터리를 보면요, 그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 양극과 음극이 그 물질이 그 젤 형태, 액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충격이나 진동 등 그 강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외부 요인이 있거나 네. 그 부품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극을 막 싸고 있는 그 막이 이제 파손이 되면서 물질이 혼합이 되고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그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음극과 양극이 리튬이온 배터리 왼쪽인데 그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액체 전지이기 때문에 저게 파손이 되면 이게 합쳐지면서 그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이제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그 미세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거의 고체에 가까운 그래서 파손이 되더라도 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화재 발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안정성이 가장 큰 담보로 되겠네요. 그리고 그 거기에 더불어서 또 이제 그 효율도 높여가지고 똑같은 시간 충전하면 더 오래 탈 수 있도록 지금 개발하려고 좀 노력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얼마나 싸게 그다음에 오래 탈 수 있게 그리고 빨리 내놓느냐가 앞으로 핵심이죠. 배터리 시장의 그 주도권을 좌우하는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뭐 꿈의 배터리라고도 불리잖아요.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꾸준한 좀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3사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다양한 이 부품들을 만들어줄 협력 업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롯데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일진 머티리얼스는 원래 PCB 직접 회로기판을 만드는 업체였는데요. 이제 2010년 중반부터 그 배터리용 소재 회사로 탈바꿈하면서 SKC와 동박 1위를 다투는 그런 업체가 됐습니다. 삼성 SDI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고객사로 참여하고 있고 그 중국의 BID에도 그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박은 그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구리박입니다. 거의 뭐 되게 얇은 박인데 전기차나 그 ESS 배터리 음극 집전체에 사용되는 그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소재인데 롯데케미칼은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해서 세계 1위의 그 동박 기업을 꿈꾸면서 M&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원재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배터리를 만드는 주요 자원들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원재료 같은 경우는 그 중국과 그 러시아가 많은 그 자원 광물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리튬이나 이런 망간, 코발트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세계적으로 약간 퍼져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1차 처리하는 기업이 다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나라의 다른 업체와 지금 제휴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니켈을 리튬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 그 호주입니다. 호주라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SK온 모두 그 호주 업체랑 제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그 호주 AM하고 그 배터리 핵심 원재료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이쪽에서 공급을 많이 받을 예정이고 또 회사 지분도 인수하는 등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SK온도 그 호주의 그 글로벌 리튬사랑 공급을 맺었고 채태원 회장도 다변화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직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소재 회사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삼성 SDI도 다양한 제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뭐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뭐 회장의 총수를 직접 또 이제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관심을 두고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배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과 관련해서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는데 특히 그 포스코 등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어떤 분야입니까? 아까 동박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 일진 머티리얼스 외에도 SKC가 또 동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는 주로 우리나라의 중견 기업이라고 봐야죠. 이제 너무 커가지고 이제 에코프로비엔과 그 LNF가 그 하이 니켈계 기술을 바탕으로 그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면서
그 이쪽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증권 시장에서도 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국 업체들은 주로 그 리튬 과잉 산화물 쪽에 그 전압을 높이는 방식을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 리튬 층으로 가는 개수를 그 좀 2배 이상 늘려서 리튬 니켈을 좀 과잉하는 전이 산화물을 만들어서 네. 그 하이니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니켈 양극재는 그 전동 공구에서부터 그 고출력 배터리까지 그 여러 가지 그 전기차 등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특히 그 이 양극재가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아까 말한 그 LNF, 그다음에 그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LG 화학 이런 곳이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LNF와 그 에코프로비엠은 그 다양한 그 양극재 생산뿐 아니라 그다음에 또 그 다시 그 배터리를 활용해서 그 다시 생산하는 그런 자회사도 갖고 있고요. 네.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포스코가 그 철강 회사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외국 회사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광양 공장은 그 6만 톤 정도 양극재를 생산하고요. 하반기에는 9만 톤 정도로 늘릴 계획이고 이 밖에 그 구미와 중국 저장성에도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그 LG 화학 같은 경우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래 LG 화학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분사를 하면서 그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고 LG 화학은 그 관련 부품들 원재를 만드는 그런 그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 LG 화학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기존에 공장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여러 가지 새로 이제 미국 투자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공장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 뒷받침하는 그 투자를 지금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 네, 분야이기 너무 때문에 어렵죠, 들으면서 좀 어렵긴 한데요. 네, 뭐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먹거리 네. 산업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전기차 화재 사고, 네.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리콜 네. 사태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신 그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 생산이 된다면 네. 좀 안전성을 담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배터리 그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화재 위험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화재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 보장은 없고요.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 그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도 그 1년에 뭐 3,000대에서 5,000대도 네.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소방 당국도 그 전기차 그 소화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뭐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서 갑자기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 기술도 같이 전기차 개발과 함께 개발돼야 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쪽도 개발이 많이 되면은 뭐 이제 전기차 화재도 뭐 이렇게 아무래도 큰 줄어들겠죠. 이슈가 아니고 예. 예, 그것 때문에 못 사겠다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위험성이 아닐 것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전고체 배터리, 뭐 꿈의 배터리라고도 불리고 네. 앞서서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봤었는데 네. 안전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빨리 하루빨리 좀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죠. 이쪽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같은 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그 각 지자체별로 소방 당국하고 같이 이제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네. 그런 진압 시설을 굉장히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영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